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 2탄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아이를 금수저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 ETF죠. QQQ, QLD, TQQQ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보고 과연 이것이 장기 투자로 옳은 것인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 ETF죠. SPY, SSO, 또 UPRO 이렇게 1배, 2배, 3배 이것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했는데요. 오늘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와 2배, 3배 ETF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QQQ, QLD, TQQQ가 되겠는데요.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1배의 ETF입니다. 나스닥 100 종목이라고 하지만은 103개 종목이 현재 편입되어 있네요. 이게 뭐 A 종목, B 종목이시죠. 알파벳 같은 경우 A, B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3개가 되겠고 보수율은 0.2%입니다. 높지 않죠. 그리고 연평균 분배율은 배당률이 되겠죠. 0.52%가 되겠고 시가총액은 우리 돈으로 약 178조 원 정도가 되네요. 미국의 8,000개가 넘는 기업 중에서 67위가 되니까 거의 최고 상위 종목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현재 시가는 $332입니다. 52주 신고 신저가를 보니까 신고가가 $342였으니까 조금 내려와 있는 것이죠. $332로. 그래서 거의 뭐 고가에 근접해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상장일은 1999년입니다. 꽤 오래됐죠. 20년이 넘었죠. 그 다음에는 QLD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2배가 되겠습니다. 보수율은 0.95%죠. 좀 높은 편이고요. 오늘 날짜로 분배율은 0%입니다. 배당이 없죠. 그리고 시가총액은 2조 4천억 원으로 지금 미국 8,000개 기업 중에 약 2,510입니다. 그래도 뭐 상위 그룹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현재 시가가 $63고요. 52주 신고가 신저가를 보니까 $67, $31인데 QLD도 52주 고가에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상장일은 2006년입니다. 오래되진 않았죠. 그래도 15년 가까이 되고 있고요. 작년 8월 18일 날 1대2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가격이 높아지니까 액면 분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배 지수가 되겠습니다. TQQQ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뭐 대부분 많이들 아시죠. 보수율은 0.95%고요. QLD랑 똑같고 배당이 없습니다. 연평균 분배율이 없고요. 시가총액은 우리 돈으로 13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 중에 897위가 되겠죠. 상위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현재 시가가 $101고요. 52주 신고 신저가인데 신고가가 $112였습니다. 이게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에 $112까지 갔다가 현재 $101로 약 10% 가까이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상장일은 2010년입니다. 11년째가 되고 있고요. 금년 1월 21일 날 1대2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제가 그 ETF 설명을 드릴 때 보수율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그 가격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수율은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TF 선정 기준에 대해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시가총액이 10조 원 이상이면 좋겠다. 그런데 QLD가 2조 4천억 원이죠. 10조 원이 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기간이 길으면 좋겠다 했는데 보통 이제 10년은 다 넘었고 그 다음에 운영보수가 낮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QLD와 TQQQ가 0.95%로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세 개 종목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이고 또 1배, 2배, 3배가 되겠는데 이것의 투자 포인트를 함께 알아보고 과연 우리 아이에게 선물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QQQ에 포함된 종목을 보겠습니다. 일단 정보기술주가 63.64%인데요. 이게 가장 많이 편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기순환제가 21%, 헬스케어가 6%, 필수소비재가 3.77%고요. 산업재가 2.32%, 통신주가 1.27%, 그 다음에 유틸리티가 0.97%가 되겠는데요. 정보기술주는 뭐 다 아시죠? 테크 주식이 되겠는데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또 엔비디아, 인텔 등이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종목은 건강, 의약품 이런 것을 취급하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J&J, 화이자, 머크 등이 해당이 되겠고 또 필수 소비재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소비재들이 되겠죠. 뭐 코카콜라, 펩시콜라도 필수 소비재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는 항공, 우주, 건설, 제조업 등이 해당이 된다고 했고 보잉이나 3M 등이 산업재에 포함이 되고요. 유틸리티는 수도, 가스, 전기 이런 그 필수 서비스 업종이 되겠습니다. QQQ에 편입된 10개 종목을 보겠습니다.
애플이 11%, 마이크로소프트가 9.7%, 아마존이 8.6%, 알파벳 A가 3.9%, 또 페이스북이 3.9%, 테슬라가 3.6%, 알파벳 B가 3.6%, 엔비디아가 2.8%, 페이팔이 2.29%, 컴캐스트가 2.2%가 되겠죠. 그래서 10개 종목이 51.68%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 위주의 편입이 많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코스피 종목과 코스닥 종목이 분할이 딱 돼 있는데 미국에는 S&P 500 종목과 나스닥 100 종목이 겹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S&P 500에도 편입이 돼 있고 또 나스닥 100 종목에도 편입이 돼 있습니다. 두 개 다 편입이 됐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SPY에도 편입이 됐는데 이 비율이 낮습니다. 500 종목을 분산해서 넣다 보니까 애플의 편입 비율이 낮은데 이것은 나스닥 100 종목을 분산해서 넣다 보니까 애플 편입 비율이 11%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스닥 종목은 기술주 위주다. 또 S&P 500 종목은 기술주도 포함이 되지만 전반적인 산업재, 순환재, 소비재 등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 500 종목에. 네, 다음은 10년 동안 주가 변동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 기준이 되겠는데요. 빨간 선이 QQQ가 되겠습니다. 현재 10년 동안의 계략적인 것입니다. 10년이 약간 넘었죠. 그래서 907%. 그 다음에 이 파란 선이 QLD가 되겠는데 3309%. 엄청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보라색이 TQQQ인데 1605%가 올랐습니다. 10년 동안에. 그래서 이 변동폭을 보니까 QQQ가 10년 동안에 907%, 연평균 1년에 약 90%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QLD는 3309%인데 1년에 330%, TQQQ는 1605%인데 1년에 1060%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비율이죠. 1년에 1000%. 대단한 비율인데요. 이것을 단기로 봐서 6개월, 1년으로 볼 때는 상승률이 높진 않습니다만은 10년으로 길게 보면은 이렇게 상승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년에 1000%면은 $1000를 투자를 했다 하면은 1년마다 $10,000가 돼서 이렇게 늘어난 것이죠. 복리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비율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단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5년 동안 주가 변동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라색이 TQQQ고요. 파란색이 QLD, 이 빨간색이 QQQ가 되겠는데 작년 2월, 3월 달에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급격한 하락이 있었죠. 나스닥, S&P 할 것 없이 뭐 급격한 하락을 있었는데 이때 QQQ, QLD, TQQQ의 하락폭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20년 2월 10일이고요. 거의 많이 떨어진 게 20년 3월 16일입니다. 그런데 QQQ는 2월 10일 날, 2월 10일이면 이쯤 되겠죠. $229였었는데 3월 16일 날 하락했을 때 $167입니다. 그래서 37%가 하락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폭의 하락이 있었죠. 한 달 5일 만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그런데 QLD는 이 파란 선인데 2월 10일 날 $36에서 3월 16일 날 $18로 약 100%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TQQQ를 보겠습니다. TQQQ는 2월 10일 날 $55였습니다. 액면 분할한 후에 수정 주가입니다. 3월 16일 날 $18였습니다. 그러니까 QLD랑 같은 가격으로 떨어졌죠. 그런데 $55에서 $18로 떨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300%입니다. 3배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피해 가면 되겠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QQQ와 TQQQ 교차 투자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지난 그 영상을 제가 댓글에 달아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것인데요. 이렇게 급격한 하락을 피할 수만 있다면은 이때 또부터 오르는 것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QQQ나 QLD보다는 상승폭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서 사서 이것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폭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팔고 여기서 살 수 있는 전략, 이것만 할 수 있다면은 정말 대단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영상에 거기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설명을 드릴 것은 여기서 이렇게 300%까지 떨어질 동안에 이거 버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요? 한 달 남짓 기간 동안에 300% 떨어졌을 때 이것을 계속 버텼다면은 또 바로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2, 3개월 만에 원금 복귀가 되겠고 그때부터 계속 상승을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지켜왔는데 이 전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거 버틸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상승해서 팔았다가 하락 구간에서 다시 사서 상승하는 수익을 모두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지금 오늘 주제가 우리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 10년, 20년 후에 금수저로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년 변동률인데 여기서 사갖고 계속 가지고 간다면은 팔지 않고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면 이렇게 상승률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사주고 묻어두는 겁니다. 그 프랑스의 투자대가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주식, 우량한 주식을 샀다고 하면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라. 그리고 10년 후에 깨어나 보면 당신은 큰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 지침대로 우리가 10년 후에 깨어나면 되겠지만은 우리는 늘 이것을 보고 매일매일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하락을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선물로 주는 것은 10년, 20년 후에 열어본다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꾸준하게 투자를 해 나가면은 이런 큰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10년은 미래의 10년입니다. 과거의 10년 동안에 이렇게 큰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미래의 10년, 앞으로 10년 후인 2032년도에는 이런 큰 폭의 상승률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를 이렇게 금수저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 TQQQ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SPY, SSO, 또 UPRO를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33%씩 TQQQ 33%, QLD 33%, QQQ 33%, 공이 이렇게 가지고 간다면은 중간 포인트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하락폭에도 견딜 수 있도록 33%씩 투자를 해준다면은 우리 아이에게는 10년 후, 20년 후에 금수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QQQ도 투자를 하고 TQQQ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QLD는 뭐 이베라 안 하고 있는데요. QQQ와 TQQQ에 대한 교차 투자법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조금씩이라도 담아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 2탄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아이를 금수저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QQQ와 QLD 또 TQQQ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장기 투자의 선택으로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을 할지 여러분께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